자, 교재에는 217페이지 24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갑인 A를 살해할 의사로 물병에 독약을 탔는데 A의 개가 이 물을 마시고 죽었다. 자, 사람과 개이니까 가치가 다르죠. 추상적 사실의 착오입니다. 명중했습니까? 빗나갔습니까? 빗나갔다고 봐야죠. 빗나가서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방법의 착오입니다. 자, 구체적 부합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이 되는데 과실 손괴죄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경도 되지 않기 때문에 살인 미수죄만 됩니다. 2번입니다. 갑은 절취 의사로 A 지갑에 몰래 가지고 왔는데 알고 보니 그 지갑은 B의 지갑이었다는 거죠. 자, 무슨 착오입니까? 일단 지갑과 지갑이니까 구체적 사실 착오이죠. 명중했습니까? 빗나가서 갖고 온 겁니까? 명중한 거죠. 가지고 왔는데 알고 보니 B의 지갑이었기 때문에 객지의 착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학설에 의하더라도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 객지의 착오는 결론이 똑같죠.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가 됩니다. 발생사실이 뭡니까? B의 지갑이었죠. 그래서 A에 대한 절도 미수가 아니고 B입니다. B에 대한 절도 기수가 되는 거죠. 미수가 아니고 기수. 3번입니다. 자, A를 살해할 의사로 돌로 내리쳐 정신을 잃고 느려지자 A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웅덩이에 묻었는데 사실은 질식사하였다. 개괄적 고의 살해죠. 자, 판례에 따르면 개괄적 고의 일죄가 됩니다. 살인죄 기수. 상경이 된다. 틀렸습니다. 4번입니다. 자, A를 상해할 의사로 깨진 유리를 A에게 휘둘렀는데 마침 이를 말리려 하던 B가 끼어들며 유리창에 찔려 부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착오입니까?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의 착오가 됩니다. 명중했습니까? 빗나갔습니까? 빗나가서 B에게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방법의 착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구체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 A에 대한 상해 미수죄, 그쵸? 인식에 대한 미수와 발생 사실에 대한 과실범위이기 때문에 과실치상이 되고 양전한 상경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지문이 되죠. 자, 25번입니다. 경체 문제네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기억, 니은, 동그라미. 자, 기억번 갑니다. 을을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는데 빗나가서 유리창을 손괴를 하였다. 사람과 재물이기 때문에 가치가 달라서 추상적 사실 착오가 됩니다. 빗나갔으므로 방법의 착오가 됩니다. 자, 구체적과 법정적인 결론이 같죠. 그래서 옳은 지문. 자, 2번입니다. 을을 살해하려고 독약에 든 술을 우송했는데 병에게 잘못 배달되어 병이 이를 마시고 사망했다.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의 착오입니다. 잘못 배달되었으므로 빗나갔다는 얘기잖아요. 빗나가서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방법의 착오가 됩니다.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게 되면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죠. 그렇죠? 병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 디귿입니다. 을을 살해할 고의로 총을 발사했는데 을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을을 살해할 고의로 총을 발사했는데 을에게 상해를 입히고 옆에 있던 병이 맞아 사망했다. 병발살해 문제입니다. 병발살해. 자, 병발살해 처음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 구체적과 법정적은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고 했는데, 자, 해설을 갑니다. 자, 병발살해 자주 출제가 안 돼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출제가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설명 잘 들으세요. 자, 방금 지문에서 읽었듯이 살인죄의 고의로 A를 향하여 총을 발사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사안은 이제 네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A에게 사망을 입히고 옆에 있던 B도 사망하고, A에게 사망을 입히고 옆에 있던 B에게 상해를 입히고, 지금 문제처럼 A에게 상해를 살인죄의 고의로 쐈는데 A에게 살인 미수가 된 거예요. 상해를 입히고 옆에 있던 B가 사망한 부분, 그리고 A 상해, 옆에 있던 B 상해, 이렇게 네 가지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시험은 요 세 번째만 나와요. 세 번째만.
왜 세 번째만 나오냐? 요 세 번째가 구체적과 법정적의 결론을 달리하는 유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병발 사례가 원래 출제가 잘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왔다면 요 세 번째를 물어보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자, 요 세 번째 사안이 구체적과 법정적이 다르다. 구체적은 이렇게 풀고 법정적은 이렇게 푸는데 이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 구체적과 법정적이 결론이 다르다. 결론이 같다 다르다 이렇게만 나와요. 결론이 같다 다르다만 나오기 때문에 복잡하게 이런 답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구체적과 법정적은 결론이 다르다는 거예요. X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리 1번 어두운 밤 장모 을을 처로 오인하였다. 그쵸? 결국 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처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장모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장모 을을 처로 오인하여 살해했다. 처를 죽이려고 했는데 장모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 갑은 장모를 죽일 생각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모를 살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존속 살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살해죄가 되는 거예요. 26번 간부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3번입니다. 자, 1번 가죠. 자,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을병에 대하여 상해죄 고의로 칼을 휘둘렀다. 지나가던 싸움을 말리던 정이 칼 맞아 상해를 입었다 하는 겁니다. 자, 판례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 착오죠. 빗나갔습니까? 명중했습니까? 빗나가서 정이 맞은 거잖아요. 방법의 착오인 거예요. 자, 판례는 어떻게 풉니까? 이것을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로 풀잖아요. 뭐하고 같아요? 법정적 부합사라고 같아요. 판례에 따르면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 견해이기 때문에 발생 사실은 고의기수, 즉 정에 대한 상해죄 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을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자동차에 맞아 유리창이 깨졌다는 거죠. 자, 사람과 자동차이기 때문에 추상적 사실 착오이죠. 빗나갔죠. 던졌는데 빗나가서 자동차 맞은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의 착오가 돼요. 자, 구체적과 법정적은 결론이 같죠? 똑같습니다. 이 사안에서. 자, 심야에 지지대는 을에게 명을 죽이려고 총을 발사했다. 조준에 실패해서 을이 맞아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이거 풀었죠? 어디서 풀었어? 추상적 부합설 어디서 풀었어? 해경시험에서 풀었잖아. 페이지 213. 설명드렸어요. 똑같은 부분이라서 213. 그 박스 20번 문제 20번의 1, 1번에서 풀었습니다. 살인 미수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실치사가 되죠. 설명은 거기서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합니다. 자, 이것도 풀었죠? 장모를 처로 오인하여 살해했을 때 보통 살인죄가 된다. 맞습니다. 27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3번입니다. 자, 1번. 자, 을을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는데 옆자리에 있던 병이 총 맞아 죽었다. 자, 무슨 착오?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 착오이고요. 옆자리에 맞았다고 했으므로 총알이 빗나가는 거죠. 방법의 착오가 됩니다. 자, 이 학설 중에 구체적과 법정적인 결론이 다르다. 그렇죠? 결론이 다른 유일한 파트입니다. 이쪽이. 자, 갑은 을의 심한 괴롭힘을 참을 수가 없어서 을을 뒤따라가 등에 칼로 찔렀다. 근데 알고 보니 을이 아니라 누구였다? 비슷한 외모의 병이 살해된 것이다 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 착오이고요. 명중한 거죠. 명중했죠. 명중했는데 알고 보니까 병이었던 거예요. 명중했으므로 객체의 착오가 됩니다. 자,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객체 착오는 어느 견해에 의하든 어느 학설에 의하든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가 인정됩니다.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 구체적과 법정적은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가 인정되어 병에 대한 살인죄가 된다. 그쵸? 자, 3번입니다.
병을 향하여 발포를 했는데 빗나가서 옆에 있던 을에게 명중해서 사망했다. 무슨 착오죠?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입니다. 빗나갔으므로 무슨 착오죠? 방법의 착오입니다. 자, 어떤 학설에 의할 때에도 을에 대한 살인죄가 된다? 틀렸어요. 그건 객지 착오나 그래요. 자, 이것은 을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하는 것은 무슨 견해죠? 어떤 학설이 아니라 법정적 부합설하고 추상적 부합설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는 을에 대한 살인죄의 기술을 인정합니다. 자, 4번은 개괄적 과실살해죠. 그렇죠. 상해죄의 고의로 막 때렸다는 거예요. 자, 죽은 것으로 오인하였고 은폐한 목적으로 바란다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는 겁니다. 자, 낙산 비추들 사건이죠. 포괄에서 하나의 상해치사죄가 됩니다. 28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1번 갑니다. 갑을 살해한다는 것이 착오를 일으켜서 병을 갑으로 오인하여 살해했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 착오이고요. 명중했습니까? 빗나갔습니까? 명중했죠. 그게 객체의 착오가 됩니다. 자, 어떤 학설에 의하든 간에 병에 대한 살인죄 기술을 인정합니다. 자, 장모를 자신을 추적하는 경찰관으로 착각하여 살해했다는 거죠. 자, 장모에 대한 무슨 죄? 보통살인죄가 됩니다. 장모를 죽인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요. 15조 1항에 따라서 보통살인죄가 됩니다. 자, 2번은 뭐죠? 개괄적 고의살해죠. 지금 다툼이 있을 땐 판례에 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살인죄 기수 하나만 됩니다. 옳은 질문. 자가 부의 재물을 오인하고 타인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15조 1항에 따라서 형을 면제합니까? 형 면제가 아니죠. 친족관계는 고의인식 대상에 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만을 놓고 따지면 됩니다. 이 물건은 결국 타인 재물이기 때문에 절도죄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고 절도죄로 처벌을 받죠. 자, 29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을을 살해하려고 총을 쐈는데 빗나갔다. 유리창이 손괴되었다. 자, 사람과 유리창이기 때문에 가치가 다르죠. 그래서 추상적 사실 착오이고요. 빗나갔으므로 방법의 착오가 됩니다. 자, 구체적과 법정적인 결론을 같이 하죠. X 틀렸습니다. 자, 갑을 눌러 오인하여 총을 쐈다. 근데 갑이 맞아 죽었네요. 자, 오인했으므로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요. 명중했죠? 객지 착오가 됩니다. 자, 어떤 학설에 의하든 간에 결론은 똑같습니다. 옳은 질문. 자, 갑을 살해하려고 독약에 든 술을 운송하였는데 잘못 배달되어 을이 이를 마시고 죽었다.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요. 명중했습니까? 빗나갔습니까? 빗나가서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 배달되었단 말은 그래서 방법의 착오가 됩니다. 법정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가 인정되므로 을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됩니다. 4번 병을 살해하도록 교사를 하였는데 을이 정을 병으로 오인하였다. 이 부분 뭐죠? 이 부분 푸른 것 같은데 지금 을이 정범이잖아요. 을에게는 무슨 착오입니까? 을에게는 병을 살해하려 하였는데 정을 병으로 오인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오인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객지의 착오가 되는 거예요. 을에게는. 문제는 갑에게는 어떤 죄가 될 거냐 이런 말이죠. 갑에게는. 갑에게는 무슨 착오로 봐야 될 거냐 이겁니다. 자, 가보면 지금 문제가 법정적을 묻고 있죠. 법정적을 갑니다. 그러면 자, 법정적이 여기입니다. 자, 법정적 여기입니다.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는 여기잖아. 지금 이 객체의 착오죠. 이 객체의 착오죠. 자,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는 설령 저 사람에게 방법의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그치? 이 사안은 객체의 착오였지만 이 사람에게 방법의 착오를 할지라도 법정적인 결론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이때 법정적 부합설은 어떻게 푼다? 교사자의 고의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교사자에게도 발생 사실에 대한 교사가 됩니다. 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갑은 병에 대한 정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가 되죠. 맞습니다. 자, 30번부터는 뭐죠?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까지는 개괄적 고의 사례입니다. 그쵸? 최근에 개괄적 고의 사례가 꾸준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1번입니다. 자, 기억, 리을, 동그라미. 뭐 개괄적 고의 사례는 다 아시니까요. 생략하고요. 자, 개괄적 고의 이론에 따르면 하나의 고의 기수가 된다. 그쵸? 자, 인과관계 착오 이론에 따르면 인과관계를 본질적으로 불일치를 본질적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가 된다 했는데 본질적이 아니라 비본질적입니다.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비본질적. 그럼 본질이 뭐고 비본질이 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쭉 내려오면 이 비본질적이란 말은 예견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예견을 했다. 예견했기 때문에 고의 기수가 되고요. 자,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 비본질적인 그렇지만 본질적일 때 어떻게 본질적일 때 이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본질적일 때는 1행위에 대한 미수와 제2행위에 대한 과실범의 실경이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과 비본질적인 부분을 구별을 해서 각각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각각 따로따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제가 백별 쳐드릴게요. 암기하셔야 되니까요. 자, 디귿번 갑니다. 자, 미수범과 과실범의 경합범설이 있었죠. 그렇죠? 이거 줄여서 미수범설이라 하는데, 자, 이 견해에 따르면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의 경합범이 된다. 맞아요. 자, 살해의 경우에 있어서 갑의 범행계획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갑에게는 고의기수범이 된다. 고의기수범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의 경합범이 된다고요. 그치? 그래서 X입니다. 자, 4번. 판례는 개괄적 고의 사례, 개괄적 고의로 풀기 때문에요. 하나의 살인죄 고의 기수가 됩니다. 31번. 역시 개괄적 고의 문제입니다.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라. 22년도 경찰 승진 문제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기억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판례는 개괄적 고의로 푼다 그랬죠? 개괄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살인이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 일죄로 처벌합니다. 자,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매장하였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성립을 하지 않게 되죠. 자, 증거인멸죄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타인 증거를 말합니다. 타인 증거를 말하기 때문에 이 사안은 자신의 증거를 인멸했잖아요. 그래서 증거인멸죄는 성립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디귿번. 판례는 기억번처럼 살인죄 일죄를 푼다니까요. 실체적 경합을 인정하는 것은 판례가 아니라 미수범설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미수범설에 따르게 되면 이 살인 미수죄와 과실치사가 되고 각각 성립하기 때문에 경합범 처리합니다. 자, 밑에 판례는 자, 포괄하여 단일한 살인죄를 구성한다고 본다. 맞아요? 사안이 좀 다르죠. 이와 유사한 사례라고 했잖아요. 자, 올라가 보면 자, 박스 안에 있는 사례는 살인죄의 고의고요. 자, 지금 사안을 바꾸어서 살인죄의 고의가 아니라 상해죄의 고의였다면 결국 죽었잖아요. 그때는 살인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해치사가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이 사망한 것으로 오인했다는 이 부분을 과실로 푸는 거죠. 32번입니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작년도 경대 편입 문제네요. 정답은 2번. 자, 니은 동그라미, 미음 동그라미. 자, 기억번은 뭐죠? 기억번은 개괄적 고의 사례이고요.
살인죄의 고의였죠. 2번은 상해죄의 고의입니다. 이것은 개괄적 과실 살해예요. 자, 기억번 1행위와 2행위를 각각 분리하여 판단하면 제1행위는 살인 미수가 되고 제2행위는 증거인멸죄가 되며 양자는 실경이다. 이런 견해가 이제 미수범설이라는 견해인데요. 미수범설에 따르게 되면 제1행위는 살인 미수로 봐요. 근데 제2행위는 증거인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실치사로 봅니다. 그리고 실경으로 보죠. 틀린 부분은 증거인멸죄가 틀렸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개괄적으로 살인죄 고의 기수로 처리하죠. 옳은 지문. 자, 답번입니다. 디귿입니다. 1의 경우는 구성요건 착오 중에서 객체의 착오로 본다. 객체의 착오로 보나요? 자, 볼게요. 철을 희롱하는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돌멩이로 내리쳤다. 그리고 그 을을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개울가로 끌고 갔다. 그쵸? 거기서 매장하였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객체 착오입니까? 방법의 착오입니까? 객체 착오로 봐요? 지금 인과 과정이 착오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착오한 부분은 이 지금 개괄적 고의라는 이 파트는 인과 과정의 착오란 말이죠. 이 인과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방법의 착오의 하나에 들어옵니다. 일부란 말. 여기의 일부가 인과 과정의 착오인 거예요. 방법의 착오라고 하는 것은 수단의 착오라고도 불리는데 이 착오로 풉니다. 객체 착오가 아니고. 자, 그래서 객체 착오이란 말은 틀린 거예요. 이걸 방법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됐고. 물론 이제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게 되면 살인죄 기수로 처리하죠. 자, 2번, 리을번. 각각 분리하여 판단한다면 무슨 범설? 미수범설, 미수범설. 자, 미수범설은 기억번은 살해 1번이었고 리을번은 살해 2번입니다. 제1행위는 상해죄가 되고 제2행위는 상해치사가 된다. 상해치사가 아니고 과실범 처리한다니까요. 그래서 과실치사가 되는 거죠. 양자는 경합법입니다. 자, 미음번. 포괄해서 1행위와 2행위를 포괄해서 판단한다는 판례에 따르면 뭐만 된다? 그죠? 상해죄 치사로 처리했죠. 낙산 비투돌 사건 상해죄 치사로 처리했죠. 자, 33번입니다. 야, 해경 간부 또 이런 문제 내고요. 약간 놀랐어요. 해경 간부가 이렇게 내는 것을 어디서 베껴왔나? 그거 보니까 그런 것 같진 않은데 보겠습니다. 낚시 영업하는 갑은 이웃주민 을이 뭐 쭉 읽어보시고 을을 살해하기로 결심하였고 몽둥이로 을을 내리쳤다. 살해했다 했는데 안 배장했다 하였다는 거죠. 그치? 근데 더 추가돼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실 갑은 을은 매장당함으로써 질식사를 한 것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을이 아니었고 을의 쌍둥이 병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을이 아니라 병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정답은요. 3번입니다. 1번 보죠.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게 되면 갑이 병을 살해한 행위는 병의 사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숙이 인정된다. 법정적 부합설은 이 을과 병 사이를 어떻게 풀어요? 을과 병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가 동일하므로 구체적 사실 착오이죠. 근데 알고 보니 병이었다는 거예요. 그치? 명중했죠? 그래서 이것은 객체 착오가 됩니다. 객체 착오를 어떻게 풉니까? 어떤 학설이 해야든 간에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 즉 병에 대한 고의기수.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2번 갑이 병을 살해한 행위와
병의 사망 기속의 고의 기속 여부에 관하여 법정적과 추상적은 결론이 똑같다. 똑같죠. 구체적 사실 중에서 객체착오는 똑같단 말이죠. 3번 객관적 기속 이론에 따르면 발생된 결과가 가백이 계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맞아요? 객관적 기속 이론이 이렇게 풀던가요? 객관적 기속 이론은 살인죄 기수로 풀어요. 그쵸? 이런 견해가 없다 이거죠. 상경으로 인정하는 견해도 없어요. 이건 학자가 만들어낸 얘기고 객관적 기속 이론은 살인죄 기수, 병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가 됩니다. 경합범 처리하는 것은 미수범 처리라는 학설 빼고 나머지는 다 뭐로 풀어요? 뭐 여기 있는 객관적 기속 이론, 인과관계 착오설, 뭐 객관적 고의설 전부 다 뭐로 풀어요? 살인죄 기수로 풀어요. 자, 4번 질문. 인과관계 착오, 이건 이제 다수설 얘기죠. 다수설 같은 경우에 이 착오는 본질적으로 풀어요? 비본질적으로 풀어요? 비본질적으로 풀어요. 비본질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가로 열고 이퀄 예견했다. 그 능히 예견이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풀죠. 그랬으므로 살인기수죄 일죄로 풉니다. 정답은 3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역시 개괄적 고의 사례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보세요. 개괄적 고의설, 인과관계 착오설, 여기도 개괄적 나오죠. 전부 다 살인죄 기수, 살인죄 기수, 살인죄 기수가 됩니다. 그게 판례의 태도이고요. 자, 4번을 가보면 제1행위와 제2행위의 독립적 성격을 강조하는 견해가 바로 미수범설입니다. 미수범설은 살인죄 기수를 안 풀어요. 자, 이 견해에 따르면 가백에는 살인미수죄와 사체유기죄가 되고 경합범이다 했는데 어디가 틀렸습니까? 여기 사체유기죄가 틀렸죠. 이 부분이 과실치사입니다. 그래서 미수범설은 어떻게 푼다고 했습니까? 쭉 내려면 여긴데 똑같네요.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범에 성립하는데 행위가 각각 있어요. 각각 있기 때문에 상경이 아니라 실경으로 풉니다. 여기까지 합니다.